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0.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3,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종가였다고 생각이 됐고 또 코스닥은 1%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의미 있는 수치를 돌파했고요. 사실상 9월 첫날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등락폭이 그렇게 깊지 않았었고요. 거의 1% 안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다만 모처럼 네이버만이 오늘은 2.7%의 상승과 함께 가장 좋았었고요. 그 외 금융주, 방산 이쪽에 파란불이 조금은 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코스닥 내 상위 종목들은 주로 바이오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엔터 기업, 다양한 기업들 모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의 2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의 3일 연속 순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다시 한번 8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미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미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5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네이버는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기관의 수급이 저점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은 특이점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미약했지만 기관과 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APR,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삼성전기, 두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9월 첫날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잖아요. 물론 나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밑에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단순히 출발과 종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았던 9월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나스닥은 1%의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은 조금 뒤에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S&P 500, 어제는 0.5%의 상승이 있었고 다우지수만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되었고 일본 증시, 오늘은 일본 증시가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0.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반면에 중국 증시는 2%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중국 증시를 제외하면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반등을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9월 첫날에 나스닥 지수는 빨간 캔들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가가 굉장히 낮았었고요. 또 종가도 마이너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미국에서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었고 그게 미국 시장에 약간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관세 불법 판결이 났던 것이 애초에 많은 국가들과 관세율을 매기기 전에 그때 나왔다면 이거는 호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국가들과 거의 협상이 완료가 되었고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의 감세 법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지금 이런 판결이 난다는 것은 충분히 미국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제는 또 나스닥 1% 상승이 나왔던 것은 7월 구직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크게 보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고용이고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자, 그런데 7월 구인 건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로 연준이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대한 확신을 많이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율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게 하반기에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삼으면서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런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계속 금리를 동결시켰죠. 그런데 지난달에 고용시장이 많이 불안했다는 것은 아무리 물가 상승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려하지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에 한 차례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커다란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지역의 경제 활동에 변화가 거의 없었고 고용도 제자리다 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뭐 하반기에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높여볼 수가 있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서는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확률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오늘도 저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시장에 큰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확실히 어떤 주도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와 모멘텀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원전 관련주를 보면 지금 두산 에너빌트가 1%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위에 꼬리를 많이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상승이지만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8%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일단 원전주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아시죠? 그 기업이 SMR 원전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국내의 한수원은 세르비아 정부와 원자력 MOU를 체결했다는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조금은 투심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아무튼 조금 전에 뉴스케일 파워, 이 기업에는 삼성물산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GS에너지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는 하이닉스가 먼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장중한테는 2.5%까지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약간은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1선 근처에서 확실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다소 조용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9월 시장을 조금은 어둡게 전망을 했었잖아요. 과거의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9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많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많은 뉴스를 봐도 9월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첫날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시장 흐름도 지루할 뿐이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재료가 다시 나온다면 그 재료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모두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또 우려와 달리 물가의 안정, 이런 지표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 조선주가 다시 한번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역시나 여전히 시장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원전 관련주도 이렇게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이 1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리엔탈 전공 기업에서 종속회사인 오리엔탈 마린텍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선박 쪽에 들어가는 상부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조선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속회사인 이 기업도 선박 기자재를 전반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선업 쪽에서 사업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종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카카오와 네이버를 잠깐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2% 빠지고 있지만 네이버는 2%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한 차례 사법 리스크가 터졌고요. 또 9월에는 카카오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이런 재료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8월쯤에는 그게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임박한 시점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에 대해서 정말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고, 또 재료가 발표되기 전에 약간의 수익을 챙겨보자, 이런 관점도 충분히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게임주와 비슷하게 말씀드렸었죠. 그 관점이 9월에는 충분히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조금 전 개편 기대감보다는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인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연봉 차트거든요. 연봉 재무 차트입니다. 우선은 작년 실적 있죠. 영업이익의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었고, 또 과거 코로나 당시 때보다도 더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질 뿐이지 실적, 모멘텀, 정부 정책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기업이니까 당장 이게 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연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조금은 길게 우리가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23만원 박스권 고점이 조금은 깨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확연하게 깨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쯤에 23만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로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방향이 돌아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한 달 내내 계속 쉬어가고 있지만 저는 계속 과열을 시키면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과열을 시키고 에너지를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거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장을 인내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